여러분, 일본 하면 한때 세계 과학기술을 이끌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과연 일본 과학계가 옛날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을 딱 짚는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왜 일본은 아이폰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여기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기술, 그거 거의 다 일본 거래요. 근데 일본은 그 부품을 공급만 했을 뿐 이걸 모아서 아이폰이라는 완전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바로 구상력의 부재,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일본 과학이 처한 위기를 보고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 맞서 대학들이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박사인재라는 비장의 카드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일본 과학. 과연 일본의 연구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상위 연구 분야 64개 중에 무려 32개. 그러니까 절반에서 일본이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8개로 줄었습니다. 8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건 뭐 엄청난 추락이에요.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이 인재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다른 주요 나라들은 박사과정 학생이 50% 넘게 늘어나는 동안에요.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0%,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순위가 좀 떨어졌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호쿠 대학 총장의 말처럼 과학기술이 바로 국력의 원천이잖아요. 이 데이터는 일본이 과연 앞으로도 과학기술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충격적인 숫자들 뒤에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이 숨어 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합적입니다. 우선 기업들은 박사급 인재를 뽑기보다는 석사를 뽑아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르치는 걸 더 좋아했고요. 대학 연구원들은요, 연구 말고도 행정 업무나 잡무가 너무 많아서 정작 연구에 쏟을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사례에서 봤듯이 뭔가 새로운 판을 짜는 구상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버블 경제가 꺼진 뒤에 기업들이 당장 돈 안 되는 기초 연구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것도 큰 타격이었죠. 이 모든 게 맞물린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바로 대학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위기의 중심에서 리츠메이칸 같은 대학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면 4가지 핵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당연히 연구력을 키우고 박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내고 또 연구가 그냥 논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쓰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뒷받침할 튼튼한 재정까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전방위적인 계획이죠. 이게 그냥 대학 혼자만의 노력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무려 10조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기금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는 대학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죠. 이 숫자에서 국가적인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까 대학 전략 중에 사회실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연구가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요. 그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개발한 마음의 거리 측정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 그룹 안에서 서로 얼마나 공감하고 친밀한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정말 예상 밖의 활용법이 나왔습니다. 이 첨단 기술을요, 시가현에서 여는 결혼 중매 행사, 그러니까 맞선 자리에 쓰고 있대요. 이걸로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최고의 연구가 이렇게 사람들 삶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아주 혁신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개혁이 향하는 최종 목표, 바로 일본 사회에서 박사 인재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해야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장의 카드죠. 여기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박사라고 하면 너무 한 우물만 파서 다루기 힘들어. 정체불명의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 회사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낼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도호크 대학 총장의 말처럼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박사 인재를 활용하지 않는 건 그냥 일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회사의 손실이라는 겁니다. 미래 경쟁력을 그냥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의 성공 여부는 연구실 안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기업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당신 회사의 다음 혁신이 지금 바로 어느 대학 연구실에서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고 연결할 준비가 과연 되셨습니까?